변호사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치트키를 쓰는 거예요. 수사기관은 그냥 변호사를 입건하면 돼요. 그럼 맨날 압수당하죠. 결정적인 증거인 경우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영화 보시면은 그게 있거든. 지금부터 저랑 하는 얘기는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 변호사가 되게 멋있게 얘기하거든요. 고객하고 얘기할 때 딱 그 녹음기 놓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다 비밀 유지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비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변호사 말고. 변호사는 당연히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요. 이거를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하고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 당연히 내 변호사니까 내 변호사 말고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 변호사한테만큼은 고객이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대단히 중요한 권리예요. 그리고 그게 남한테 도청당하거나 압수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미국에서는 현재 이주되고 있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 변호사 고객이 나온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갖다가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하게 됐을 경우에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사건을 하다 보면 막혀요. 검찰도 마찬가지야.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면 무죄인 거야.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이 괜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그렇진 않아요. 쉽게 포기 안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변호사하고 피의자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되게 많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강간을 했다 칩시다. 그렇지만 이 나쁜 사람의 변호인한테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강간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검거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걸 부인했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을까요? 또는 인정했을 때는 형량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만약에 변호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면 변호사의 조력권이라는 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아예 불가능한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실관계는 정리를 해놨는데 경찰이 그걸 못 밝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범행했는지를. 그러면은 그걸 밝혀야 되는 거는 경찰의 의무인데 어떻게 보면 치트키를 쓰는 거지. 그 두 사람이 나눈, 변호사와 고객이 나눈 진솔한 대화를 압수해가지고 그거를 법원한테, 이 사람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니까 자기 혐의를 다 인정하더라. 인정할 때 몇 년, 부인할 때 몇 년 이런 코치를 받더라.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쁠까요? 가장 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그럼 수사기관은 그냥 변호사를 입건하면 됩니다. 또는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모든 증거를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거, 변호사 상담한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저도 그 화호 있을 때 기업 사건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자문이라고 해요. 법률 자문. 현재 발생한 어떤 위법 리스크, 불법 리스크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사실관계가 개진되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대응을 하려면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검토를 한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누어서 설명돼 있어요. 이럴 경우 저럴 경우.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어떤 범죄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기업 상대로 한 사건에서 보면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사 의견서, 자문 의견서를 꼭 검색해 갑니다. 그거 확보하면은 그걸 꼭 증거로 게시를 합니다.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네. 이 회사 내부에서도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혐의를 부인하냐.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늘 변호사들끼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보장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대체 변호사 조건은 왜 있는 거냐. 그러다가 2024년도에 2월에 대단히 그 유명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아시는 분은 들어볼 수도 있는데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한번 문제가 됐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해당 펀드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했던 증거물에 모 법무법인에서 되게 큰 법무법인이 고객한테 자문한 내용들이 증거물로 압수가 됐었어요. 그걸 가지고 증거물로 쓸 수 있냐 없느냐를 가지고 준항고,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준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또는 수사상의 처분이 위법하다 이런 결정을 구하는데 그 판결에서 처음으로 변호인과 고객이 나눈 자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해가지고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최초 사례입니다. 이 판례 이후부터 점차 변호사와 고객이 나눈 대화나 서면 등을 압수했을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한 압수다라는 주장이 조금 더 시작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2025년 11월 대한민국 최초로 이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을 입법화하는 입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수사기관도 그 변호사가 유지하고자 하는 비밀을 침해할 수 없게
그런 법령을 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의견도 있고 반대로 존중하는 의견도 있어요. 비판의 입장은 이렇게 하면은 변호사들이 증거를 막 이렇게 숨기고 변호사들하고 다 교환하고 교류하면은 아무런 증거도 수집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범죄자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찬성한 쪽에서는 진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장되던 걸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하는구나. 변호사를 조력해서 누군가한테 유일하게 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찬성하는 주장도 있을 수가 있죠. 이 법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거 만약에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하면은 다른 압수수색 왜 해요? 그냥 변호사 사무실만 털면 되는 거예요. 그럼 김앤장이랑 뭐 태평양 광장 같은 큰 로펌 맨날 압수당하는 거야. 맨날 압수하면 증거물 막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허용해주면은 압수의 범위가 무한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의 다툼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만 가려고 하면은 그 정의 구현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칼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 다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칼날이 날카로워서만 안 되고 정확하게 이치에 맞는 처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너무 많은 허용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른 부정을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변호사의 그 비밀 유지 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보낸 문자나 상담 신청하면서 쓴 글이나 이것들이 압수수색되면 어떡하죠? 특히 뭐 디지털 성범죄 같은 거 하신 분들이 변호사한테 문의를 많이 하실 때 꼭 그걸 물어보시는데, 현재로서는 그 상담 신청했던 그 대화 내용 갖다가 만일 압수가 된다 그러면은 증거로 쓰는 거를 막는 법령은 없어요. 하지만 증거로 쓰는 걸 막는 판례는 있다. 그래서 다퉜을 때 수사기관한테 그 판례를 바탕으로 이거 증거물에서 빼주세요라는 주장도 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증거면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준항고를 제기해서 증거를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결정적인 증거인 경우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개인 사건에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입법이 돼버리면 확실하게 보장이 되니까 다툼이 없었겠지만, 오히려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은 이슈로 해서 더더욱 수사기관과 변호사들이 좀 마찰이 많지 않을까, 그게 또 하나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변호사한테 얘기한 것들이 변호사는 비밀을 유지하지만 수사기관이 압수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현재 판례도 있지만 아직 입법화되기 전이고 입법이 되면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변호사 상담하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권은욱 변호사였습니다.